장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이 라디안을 각도로 두고 n분의 2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2파이의 n이란 것은 2파이는 한 바퀴 360도죠. 맞죠? 360도를 n입니다. n상. 그래서 만약에 3상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3상이라고 3을 집어넣으면 120도가 되죠. 예. 만약 4상이라고 하면은 90도가 됩니다. 즉 ABC 혹은 ABCD까지 이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칭 n상 교류를 흘리면 그 중심에 생기는 회전자계 모양은입니다. 회전자계 모양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전기 기기 시간에 다룬 건데 대칭 n상 교류 3상 교류요. 대칭 3상 교류 우리가 회전자계를 발생시킵니다. 회전자계. 그 다음에 단상이에요. 단상은 교번자계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회전자계, 교번자계의 그 명칭에 대해서 용어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전기 기기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상 같은 경우는 회전자계인데 얘가 모양이 원입니다. ABC상이 똑같기 때문에 원형 자계를 만들고 나머지들은 뭐 단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은 타원형. 그러니까 대칭이면은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회전 자계 그리고 비대칭일 경우는 타원형 회전 자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말 나온 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과목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 n상 교류는 회전 자계를 발생시킨다. 2번 대칭 3상 교류에서 각 상의 전압이 VA, VB, VC일 때 3상 전압의 합은 얼마냐 합니다. 2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V의 0도, VB는 V의 240도, VC는 V의 120도라고 했을 때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V에다 1을 넣어서 두드려 보시면 0이 됩니다. 0. 그래서 3상 교류의 순식값 합은 0이다. 그래서 외워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3번 대칭 육상 성형 Y 모양에서 그것이 6개입니다. 6개짜리 상이 6개라는 겁니다.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우리가 스타결선에서 VL은 얼마? 2배의 사인 n분의 파이 VP라고 했죠. 그래서 3상에서 n에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6을 집어넣어 볼게요. 2배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2배 6분의 파이 몇 도요? 30도죠. 네. 사인 30도는 얼마냐? 2분의 1이에요. 사인 30도. 이걸 뭐 외우는 분도 계시고 계산기로 두드려 보셔도 됩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얼마다? 1배. 즉 육상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육상에서는 같습니다. 네. 3상에서는 루트 3배지만은 6상에서는 같다. 4상, 5상 전부 이 공식에만 집어넣으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 관계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라. 4번 대칭 5상 기전력의 선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위상차는 얼마냐 합니다. 얘도 우리가 스타결선이라 보시고요. 얼마 된다? 세타는 얼마요? 2분의 파이에 1-n분의 2. 지금 보시면은 공식이 잘 안 외워지시겠지만은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험을 3개월, 4개월 남겨둔 입장에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공부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공식 안 외워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네. 봅니다. 얼마? 2분의 파이, 90도죠. 2분의 파이에 얼마? 1-n 얼마예요? n은 지금 5상이라 그랬습니다. 5상은 5분의 2죠. 5분의 2. 얼마? 2분의 파이에 5분의 3이죠. 얼마?
10분의 3파이. 우리가 파이는 라디안법으로 파이는 도수법으로 몇 도예요? 2파이가 360도니까 파이는 몇 도? 180도입니다. 따라서 얼마? 도수로 하면 10분의 3 곱하기 180도. 얼마다? 10분의 540 하니까 54도가 된다는 겁니다. 54도. 근데 얘는 우리가 좀 외워주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3상, 어때? 3상. 30도요. 4상. 네. 45도요. 5상이 54도. 6상이 60도입니다. 뭐 7상, 8상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7상, 8상이라 상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지금 3상은 30도, 4상은 45도, 5상은 54도, 6상은 60도예요. 60도.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우황청심은 먹고 막 해도 긴장이 돼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 스킬 하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대입에서 확실하게 끄집어내 보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대충 구하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5번. 대칭 육상전원이 있습니다. 환상결선 델타 결선에서 120A 전류 흘린다고 하면 선전류는 얼마냐?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다르죠. 얼마? IL은 얼마? 2배 사인 n분의 파이의 IP. 환상결선 즉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2배 사인 6상이에요. 6상 6분의 8. 우리 앞에서 3번 문제 할 때 똑같이 했죠. 전압할 때도 했습니다. 얼마? 1배에서 1. 1이다. 그래서 5번 문제 120A 전린다고 하면 6상은 선전류나 상전류나 1배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120A가 됩니다. 6번 R옴의 저항 3개의 R옴의 3개의 저항을 전압 2V의 3상 교류 선간의 그림과 접속할 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줬죠.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문제가 훨씬 수월한데 만약에 그림을 안 그려줬다 그러면 안 풀린다 그러면 직접 그림 그리시면 돼요. 봅니다. RRR이에요. 지금 선간에, 지금 E가 뭐죠? 선간이죠? 선간에 2V를 줬다는 겁니다. 이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어떻게 구해요? 내가 일어날 때 말씀드렸죠? VL, VP, IP, IL 이런 순으로. 그럼 봅니다. 선간전압을 얼마로 줬어요? 1을 줬죠. 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으니까 상전압도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2V가 가해졌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상해전류는 상해저항분의 상해전압이에요. 상을 구할 때는 상만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해전류는 얼마다? R온과 2V니까 R분의 2. 선전류는 얼마요? 델타 결선에서 IL은 얼마? IP의 루트 3배. 기억나시죠? 얼마? IL은 이 상전류의 루트 3배. 루트 3의 R분의 2가 된다. 따라서 6번에는 답이 나가 됩니다. R분의 루트 3이 6번에 나. 7번 봅니다. 7번. 네. 이게 오히려 숫자면은 좀 더 편한데요. 이런 공식 문제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리세요. 공식 이름이. 공식 이름 7을 떠는 거예요. 또 하나, 공식을, 내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쉽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좀 이렇게 응용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도 공식인데요. 뭐, 이론만 알고 계시면 문제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각상의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인 것을 Y 결선 화평의 삼상부와 선간전압 2V로 가면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합니다. 지금 그림이 없지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Y 결선에서 R 플러스 JX요. 한 상만 대표로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선간전압 2V로 가했대요. 선간전압 2V 가했습니다. 이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일단 뭐라고 했다? 선간전압, 상전압, 상전류, 선전류입니다. 보세요. 일단 선간전압이 얼마요? 2가 됩니다. Y결선의 선간전압이 Y결선에서 그림 그려보시면 헷갈리는 게 없죠. 이 상전압 얼마야?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의 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이에요. 그럼 상의 임피던스 얼마요? R 플러스 JX니까 상의 임피던스 잘 알고 계시죠? 얼마?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VP는 얼마? 루트 3분의 VP는 루트 3분의 2가 되죠. 맞죠? 따라서 상의 전류는 요 값이 돼요. 루트 3배 지금 책에서는 루트 3을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루트 3 안에 집어넣으시면 루트에 얼마? 3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됩니다. 분의 얼마? 2가 되죠. 2. 그리고 상전류와 선전류는 Y결선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새로 나온 공식이지만 알고 계신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6, 8이다. 그럼 그냥 6, 8이면 임피던스가 10인데 그 10을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공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 순저항 부하란 말은 뭐냐? R만의 회로를 얘기합니다. R만의 회로. 순저항 부하를 연결한 경우 선간전압 220V, 상전류가 7.33입니다. 한 상의 부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합니다. 지금 8번 문제도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풀잖아요. 시험장에서 푼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림 그려요. 이런 문제에서는. 왜냐면, 그냥 공식으로 대충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려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그냥 감으로 하는 것하고는 정확도에서 틀려요. 그림 그리면은 확실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실수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귀찮더라도 8번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대 순저항 부하입니다. 이렇게. R에요. 여기에서 선간전압 220. 그 다음 상전류가 7.33. 상전류가 7.33. 암페어입니다. 이때 한 상의 부하장은 얼마냐? R은 얼마요? 지금 상의 전류는 상의 저항분의 상의 전압이면 똑같이 R은 I분의 V에서 얼마? IP분의 VP예요. 이 저항은 상에 있기 때문에 저항은 무조건 상입니다. 저항 구할 때 무조건 상을 대입하는 거예요. 예. 얼마? 지금 여기 그냥 주어진 값 대입하면 돼요. 상의 저항은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 선간전압 220이면 델타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도 220. 따라서 7.33분의 220.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얼마냐? 35옴이 된다. 8번에는 라번입니다. 9번 볼게요.
한 상당 부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0인데 Y결선이에요. 보세요. 지금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 16에 J12입니다. 그리고 부하 전류가 10A, 부하 전류가 10A. 그때 선간전압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앞에 됐던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VL, VP, IP, IL이 아니고 IL, IP, VP, VL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선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부하 전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어나면서 부하 전류다 말 없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 얘를 우리가 선전류라 보시면 됩니다. 선으로 부하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말 없으면 선간전압, 선전류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10A예요. 상전류 얼마? 상전류 Y결선이니까 똑같이 10A예요. 상전압은 뭐예요? 상전압은 뭐다? 상의 임피던스나 저항 리액턴스는 무조건 상입니다. 곱하기 상의 전류가 됩니다. 상의 전류. 그러면 16, 10이 얼마예요? 3, 4, 12, 4, 4, 16, 5, 4, 20이겠죠. 맞죠? 12, 16이면 임피던스는 20. 따라서 얼마? 임피던스 20 곱하기 상의 전류 10 하니까 얼마? 상의 전압은 200V가 됩니다. 임피던스 20이고 전류가 10이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 200V예요. 그럼 선간전압은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00 크다. 따라서 얼마? 200 루트 3. 200 루트 3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346이 됩니다. 346. 그래서 9번엔 답이 다 346이에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가봅니다. 네, 10번. 임피던스 Z는 8 플러스 J6 오면 평형 Y부하에 선간전압 200V 대기333을 가진 선전류는 약 얼마인가? 아유, 귀찮긴 하겠지만은 그리세요. 예. Y부하고 8 플러스 J6입니다. 예. 예. 귀찮으시면 두 개만 하시면 한 상만 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8 플러스 J6이고요. 우리가 플러스 J6은 L로 그리죠. 맞죠? 3장에서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플러스 J6은 L, 코일입니다. 마이너스 J6은 콘덴서고요. 일단 선간전은 200V예요. 200V입니다. 선전류는 얼마냐? 봅니다. 뭐라고 쓴다? VL, VP, IP, IR 이 순서대로. 선간전압 200V. 예.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 얼마? 작죠? 얼마? 루트 3분의 200V. 상전류는 얼마요? 상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 상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 임피던스 얼마요? 68. 68이면 10이죠. 얼마? 10분의 루트 3분의 200이고 Y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으니까 IL도 이 값이 됩니다. 10분의 루트 3분의 200. 예. 요거 하실 때 계산기 두드리실 때 보세요. 10분의 루트 3분의 200이 아니죠. 맞죠? 계산기 두드리실 때 10분의 긴 거분의 루트 3분의 200 이렇게 두드리셔야 됩니다. 10분의 루트 3분의 200이니까. 예. 계산기도 잘 두드리셔야 돼요. 공식도 알고 다 아는데 계산기 잘못 두드려서 답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얼마다? 1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선전류는 11.5가 나온다. 계속해서 11번 문제 가봅니다. 11번 문제. 예. 세대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으로 해서 운전하던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하여 V 결선을 한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고장 전 전력과의 비율은 몇 프로인가, 얼마인가 합니다. 고장 전은 델타, 고장 후는 V. 따라서 얘는 출력비입니다. 출력비. 우리가 그 2대 이용분의 V개선 이용은 뭐냐? 이용률이고요. 지금처럼 고장 전과 고장 후는 출력비입니다. 따라서 출력비. 얼마? 출력비는 고장 전, 고장 후입니다. 고장 전 얼마? 3P요. V 델타 개선이니까 3P고 고장 후는 루트 3P요. 얼마? 57.7%. 57.7%. 11번에는 답이 가입니다. 12번. 12번 봅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로 델타 결선에서 운전 중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하는 경우는 출력은 얼마냐? 우리가 12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한 대가 100kV 암페어래요. 100kV 암페어로 하는데, 변압기라고 하는데, 얘가 세대예요. 세대로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면 V 결선일 때는 두 가지 방법 풀 수가 있으면, 첫 번째, PV는 뭐다? 한 대의 루트 3배다. 맞죠? 한 대의 루트 3배예요. 그럼 뭐냐? 두 대 있으면 두 대인데, V 결선 하면은 루트 3배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 173 kV 암페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죠. 두 번째, 11번 문제에서 풀었던 57.7% 저걸 봅니다. 보세요. V 결선은 뭐냐? 고장전에 비해서 57.7%예요. 따라서 얼마? 고장전은 얼마냐? 100kg를 세대에 했으니까 300이죠. 고장전 300에 비해서 출력비가 얼마예요? 57.7%죠. 300에 비해서 57.7%의 출력을 낼 수가 있다. V 계산하면. 따라서 0.577 하면 얼마? 173kVA.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방법, 2번 방법 모두 풀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죠? 1번의 방법으로 풀죠. 루트 한 대에 루트 3배.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나가 됩니다. 173. 계속해서 13번 문제 봅니다. 10kVA 변압기 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성 전력은,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두 대로 삼상 공급. 이 방법은, 두 대로 삼상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가 V 결선밖에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실기에 가면 역-V 결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V 결선과 비슷한데 역-V 결선, V 결선 이 두 대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원이 두 개밖에 없는데, 변압기가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원 두 대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삼상 공급한다는 것은 V 결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V 결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두 대로 삼상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V 결선이다. 이렇게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kg로 삼성전력 한다 그럼 V결선, 여기에 결선은 V결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 문구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두 대로 삼상 공급한다면 V결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타 과목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따라서 PV는 루트 3 곱하기 한 대. 한 대가 얼마다? 10. 따라서 얼마? 17.3kVA 됩니다. 17.3kVA. 기계 공부하신 분, 다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압기의 단위는 kVA입니다. 비상전력의 단위를 써요. 14번.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전력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대 대칭 삼성보가 있습니다. 역률 0.8이고, 전 소비 전력이 1800W입니다. 전 소비 전력 1800W예요. 한 상에 선로 저항이 0.5ohm이고 발생하는 전선로 손실이 50W이면 부하 단자 전압은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제가 평소와 똑같이 그림 그리겠습니다. 지금 델타 계산대 대칭 삼상부하가 있어요. 예, 델타 계산되는데 이때 전체 소비 전력이 1800W입니다. 그러면 전체 소비 전력 P는 얼마? P는 뭐 3배 I제곱 R 혹은 얼마? 뭐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 혹은 3배 VP IP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었을 때 대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전압도 모르고 전류도 모르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한상의 선로 저항이 0.5ohm입니다. 한상의 선로 저항이 0.5ohm이 무슨 말이냐면 선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전선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으로는 구리나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저항값이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작은 저항이라 하더라도 얘가 뭐 1km다, 2km다 길이가 길다 보면 그 저항값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로 저항이 0.5ohm이고 전 선로의 손실이 50W예요. 지금 얘를 다 한 것이 얼마냐? 선로의 손실이 50W래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하나의 저항이 있는데, 선로의 손실은,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선전류겠죠. 선전류의 I제곱에 여기에 있는 저항 값 R을 하면은 한 선의 손실이 나올 겁니다. 한 선의 손실이요. 그런데 얘가 하나, 둘, 셋, 3선이 있으니까 얼마? 3배 I제곱 R이 얼마다? 50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0.5ohm과 50W를 준 것은 선로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입니다. 선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선로에 저항 구할 때 이 전류는 선전류입니다. 부하 이 안에서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선에 흐르는 전류죠. 아시겠죠? 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 그것이 선로 손실인데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배의 IL의 제곱 R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루트 3이 3이 들어가는 경우는 상이 들어가면 상으로 계산할 때 모두 3을 곱해라고 했고 선으로 할 때는 뭐 루트 3이라 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저항이 있죠. 저항. 예. 저항이 있다는 것은 하나, 둘, 셋, 3상에 모두 있기 때문에 3을 곱한 겁니다. 네, 요거는 특별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구분해 주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IL의 제곱은 얼마예요? IL 제곱은 얼마? 3R분의 PL. 따라서 IL은 제곱이 얘니까 IL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3R 3 곱하기 0.5 네? 50을 하면은 5.77A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유효전력 1800이라고 줬습니다. 유효전력 1800이고 지금 선전류 있죠. 선전류. 지금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죠. 선전류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률 줬죠.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선간전압 VL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간전압 VL. 따라서 식을 다시 쓰면 P는 얼마? 요 공식을 푸는 거예요. 루트 3배의 VL IL 코사인 세타에서 VL. 지금 문제에서 부하 단자전압이라고 물었죠? 말았으면 선간전압이에요. 얼마? 루트 3 IL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됩니다. 얼마? 루트 3 곱하기 IL 얼마요? IL 5.77. 역률 얼마요? 역률 0.8. 분의 유효전력 1800이에요. 1800. 따라서 계산하면
225V가 됩니다. 225V. 예, 이 문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선로 저항이 회로에서는 막 쉽게 잘은 안 나오는데, 전력공학 과목 이런 데서 혹은 실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요거, 다시 R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3을 곱하는 겁니다. R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한 상의 임피던스 Z는 6 플러스 J8입니다. Y부하에 3상 200V 갈 때 무효 전력은 얼마냐 합니다. 뭐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 7장에서는요, 다른 장보다 더 푸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요? 6 플러스 J8이고, 3상 평형전 200V 가했다. 200V 가했다. 무슨 전압일까요? 200V 가했다. 말없다.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 200V가 됩니다. 이때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합니다. 무효 전력 보세요. 일단 지금 보세요. 무효 전력이니까 J8에서 걸리는 전력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선간전압, 상전압, 상전류까지 구하면 되죠, 맞죠? 상전류 구하면 됩니다. 얼마? 선간전압 200. 상전압 얼마? 루트 3분의 200이죠.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00인데 루트 3을 200으로 나누면 얼마냐면 115V예요. 115V. 선간전압 루트 3을 나누면 RP는 얼마요? 6이고 J8이면 임피던스는 10이니까 RP는 얼마?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하면 10분의 200, 110 하면 11.5A가 됩니다. 11.5A. 그러면 우리가 무효 전력은 얼마다? 얘 알고 얘 아니까 얼마? I제곱 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류 상전류, 이때 리액턴스 상에 있는 리액턴스는 얼마? 여기는 3을 곱하죠. 3을. 따라서 3배 11.5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 8 하면 3200바 무효 전력이니까 3200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루트 3배의 VL IL 무효 전력이니까 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루트 3배 VL 얼마예요? VL 선간전압 200이죠. IL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서 IL 얼마? IP는 Y가 썼으니까 IP는 IL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IL 11.5를 대입하고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 우리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역률과 이런 것들은 이거 R과 X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즉 부하에 의해서, 부하 R과 부하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6 플러스 J8이 얼마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얘가 6이고 얘 8이죠. 그럼 얘 10이죠. 사인 세타 얼마예요? 12 곱하기 8이니까 0.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11.5 곱하기 0.8 해도 똑같이 3200바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다가 아니고 본인이 더 쉬운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참고용으로 해주시고요. 어차피 공부하실 때 내가 직접 풀어보고 안 풀린다, 자신이 없다, 그때 해설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푼 방법이 맞나 해서 해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꼭 해설이 있는 방법이 맞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방법이 더 편하다 그럼 이 방법을 푸셔도 그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해설과 자기가 푸는 것이 틀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보다 해설이 좀 더 어렵게 FM대로 하다 보니까 해설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본인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한결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번 장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